emergency. 예, 아주 긴급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전 진행자 DJ 쌉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새로운 진행자인 DJ 민수가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든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DJ 싸 혼자 하느냐? 아, 항상 DJ 싸가 있으면 또 옆에 누군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과연 오실지. 그분이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커페이스고요. 예, 포커페이스님. 예. 네, 이렇게 무대본, 예, 무편집 이렇게 또 진행해보는 처음인데요. 예.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DJ 싸님. 네, 당황스럽습니다. 인사해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대본도 없어. 특집인데 정신 차리시고요. 네, 정신 차려야죠. 예. 근데 이렇게 새로운 MC로 진행하면서 몇 회 해보니까 역시 우리 DJ 싸님 참 잘하셨구나. 목소리도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친해져 예. 보일까? 네. 역시 이 방송의 중요한 지표 하면 역시나 청취율 아니겠습니까? 예. 청취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오늘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예, 오늘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네네. 네, 오늘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설 특집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또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이 있어서 우리가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버스 기사분들부터 시작해서 빨간 날에도 쉬지 않고 여는 여러 마트들, 편의점들, 예. 그리고 항상 이 선물 물량 때문에 엄청난 양을 소화하시는 우리 택배기사분들 비롯해서 그쵸. 어쨌든 우리의 삶에 항상 숨쉬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즐겁잖아요. 예, 또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설이라고 아까 막 이렇게 흥얼거리셨던 거 있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설날이 됐다. 예. 신정 말고 부정. 예. 네, 신구에 좋아죠. 예. 뭐라든지 모르겠는데요.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리는 오늘도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따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또 청년연예 조합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잘래님 그리고 태랑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스튜디오가 참 아늑하고 참 따뜻하고 좋네요. 네. 평소에 이렇게 좀 노가리 좀 들으시나요? 네, 스튜디오가 되게 예쁘네요. 아, 네, 예쁘죠? 스튜디오 좋네요. 네. 대답을 하신 거죠? 네. 보이는 라디오 들으시는. 예, 두 분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닉네임 잘래를 오늘 방금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한 이틀 전에 이런 녹음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왔는데 정말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설 특집 방송이었군요. 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랑입니다. 저도 이틀 전에 섭외 요청을 받아서 오늘 왔는데요.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왔고요. 그래도 약간 마이크 앞에 쓰니까 약간 떨리긴 하네요.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다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는 닉네임이신데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요. 제 닉네임은요, 베테랑이라는, 아시죠? 다들 베테랑이 뭔지는? 네, 베테랑의 태랑을 쓰고 있고요. 본명이랑 되게 비슷한 발음이어서 태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애인이 있는데 애인한테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 메시지 내용이 들통났어요. 밤 늦은 시간이어서 잘 자요 하고 이제 뒤에 내 사람? 사람들 미쳤냐고 다 부르기 거북하다. 그래서 줄여서 잘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잘 자요 내 사랑. 예. 잘 내. 네, 그렇습니다. 잘내? 이게 아니라 잘내. 네, 마침표입니다. 네. 물음표로 생각했네. 큰일 납니다. 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되죠? 들통나지 않네요. 기껏 닉네임 썼는데. 이름보다 닉네임이 유명하실 텐데 태랑. 그러게요.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태랑님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미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온 거 아니었어요? 정말 오늘 아무 말도 없이군요. 네. 까치까치 설날이 지나서 우리 설날이 됐는데, 예. 우리 설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 예. 두 분은 어디 멀리 가십니까? 네. 저는 집이 대구라서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죠. 아, 그러네요. 그쵸. 한 번도 예, 몰랐어요. 네. 집이 대구라서 대구를 가야 되는데 아직 기차표를 못 끊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들어서 되게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일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차표를 끊으면 바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기차표가 나오긴 나와요. 가끔씩 나와요. 새벽 한 4시 정도쯤 되면 이게 이제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역에서 이렇게 물량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그럼 안 자고 있다가 새벽 4시까지 계속 자고 새로 있다가 고침 막 이렇게 하고. 자고 있다가 딱 4시에 알람을 딱 올려놓고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딱 하면은 기차표 이거 예매할 확률이 높아요. 팁입니다. 팁이네요. 네.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네요. 기차역에 항상 왜 한 이틀 전부터 텐트 치고 막 주무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침에 한 새벽 6시인가 서울역에 갔어요. 근데도 실패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 어디 내려가 본 기억이 없어요, 명절에. 잘래님은 어디 안 가세요? 저도 집이 이제 부모님이 양평에 계셔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돼서. 경기도 양평. 네, 경기도 아. 양평. 네. 아주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딴 나라 얘기네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시겠네요, 그러면. 그쵸. 뭐 그냥 얼굴 뵙고 좀 쉬다가 밤에 올라와도 되고요. 차는 잘 안 끊기니까요. 그러면은 양평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나고 자란 데는 이제 또 약간 강원도 네. 사투리도 저도 안 쓰죠. 네, 나고 자란 데는 원주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뭐 하고 뭐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유목민 생활 해가지고요. 일산에서도 좀 살다가 지금은 서울 망원 쪽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유목민이겠죠. 유목민에게. 그래도 태랑님이 리액션이 좋으시네. 그래요? 잘 웃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감사해야 할 거예요. 이게 보통 마가 뜬다고 하죠. 귀신이 지나간다고도 하고. 아니 근데 두 분도 이제 설날 때 용돈을 받으시는 입장은 아니죠. 줘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신가? 세뱃돈. 잘래님은 제가요? 아니시. 전 제 앞가림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나이가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20대여도 조카들이 생기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꼭 어느 나이 때니까 맞아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엄청나네요. 저는 조카가 꽤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들한테 세뱃돈을 주는 건 아직은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뭐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카들한테는 아직 못 주고 있고요. 대신 부모님한테는 이제 드리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이제 설 되면은 용돈 하시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거 네. 진짜 멋있으시네요. 최고의 선물은 현찰이죠. 최고의 선물은 건강 아닐까. 저는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냥. 네. 건강을 담당하고 있고요. 건강을 네. 계시는구나. 드릴 건 많이 없더라고요. 더 잘 사시고요, 저보다. 잘래님 지금 학생이세요? 일하고 계시나? 아니요, 저도 지금 일을 간간히 하고 있고요. 네. 간간히. 네. 뭐 풀칠하고 있습니다, 입에. 그럼 뭐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단기 알바? 네, 아니요. 9to6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네. 간간히. 근데 왜 간간이에요? 가서 항상 일을 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앉아 있고 몸을 쓰고.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 일자리 사회혁신 청년 활동가 사업으로 그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연휴에는 출근 안 하시죠? 두 분 다? 아유, 그럼요. 그래야죠. 자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설 연휴 어떻게 보내겠다 계획들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짜봐야 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는 일을 한다고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회포도 좀 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거의 절반은 넘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네, 거기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그다음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좀 이제 남편 욕도 좀 듣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럼 태랑님은 대구에 내려가셨다가 대구 맞죠? 네. 연휴 동안 다 이렇게 대구에서 지내고 올라오시는 건가요? 보통은 연휴
전부 다 이제 고향에서 보내긴 하죠. 다른 데 갈 데는 없고요. 그냥 이제 집에 있다가 올해부터 저희도 이제 차례를 지내진 않기로 했거든요. 너무 집에서. 좋다. 네, 엄마가 약간 좀 힘들으시기도 하고 동생한테 나중에 물려줄 때 동생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엄마 선에서 이제 차례를 정지를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차례를 안 지내서 그냥 집에서 좀 그냥 밥 먹고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만 나눌 것 같아요. 진짜 위대한 유산이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명절 일단은 좀 여유롭게 술을 마시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친구들 지금 벌써 연락하고 있어서 오늘 7시 반 사당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휴를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그럼 연휴 일정.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앞뒤 하루 붙여가지고 놀 계획입니다. 술 우리가 음복 많이 하잖아요. 음복. 그렇죠. 복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되게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이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맘때쯤 되면은 이게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청년들이 명절 때 듣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뭐 취업은 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두 분은 듣고 싶은 이야기나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게 있으시나요? 그냥 가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왔냐 이 말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뭐 30대 여성이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얘기죠. 결혼 언제 할 거냐, 일은 하고 있냐, 돈은 도대체 벌고 있냐, 모으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은 뭐 다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죠 뭐. 저희도 뭐 가족들이 분기별로 만나는 편이라서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살아서 그냥 건강하니 네 맘대로 살고 있니 이런 얘기 듣고 싶고요. 듣기 싫은 얘기는 자꾸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은 언제 할 거니 지금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재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조금 이제 넣어두셨으면 싶습니다. 아, 좋네. 그거 되게 좋네요. 네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니? 좀 더 네 맘대로 사는 건 어떻겠니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근데 가족들을 왜 분기별로 만나요? 분기별로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희 가족은 따로 있는 거 좋아해요. 저도 이 개인주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부모님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인생을 잘 꾸리고 계시고 너무 좋다. 네네 너무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빠가지고 이렇게 불효를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명절이 또 이렇게 또 기쁠 수 있는 건 회사에서 주는 또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떡값? 네. 아, 떡값 맞나? 소위 떡값이라고 하는 아, 떡값 맞나요? 부정적인 어감이 아 명절에 주는 걸 떡값이라고 하는 거죠? 삼성에서 잘라주세요. 뭐 차떼기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지만 예. 원래 뭐라고? 되게 친숙한 단어가 있는데 떡값 상여금이죠.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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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진 언어로는 상여금이라고 하죠. 네, 상여금 맞습니다. 두 분 어떻게 조금씩 받으시나요? 예. 현금으로 받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명절 되면 과일이랑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통조림 세트 이런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집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네가 받을 거냐 이것도 다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좀 효도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보내고 이제 회사에서 엄마 이런 것도 주더라 이러면서 집으로 보내고 효도를 이제 좀 이제 불효를 저지르는 제 옆에 계시는 누구처럼 이런 분들은 내가 먹어야지 이용할 내 식량. 네 이러면서 이제 회사로 바로 받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고 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건강한 게 부모님에게 효도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근데 제가 그 통조림 햄 시킨 친구고요. 저는 집으로 자취방으로 보내서 아무래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소한 건데 궁금해요. 과일을 선택하면 주로 무슨 과일을 받아보셨고 통조림 선택하면 그 그쵸,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햄. 거 있잖아요. 네네. 햄 어떤 브랜드를 받으시는지. 저희는 제주도에서 한라봉을 주로 보내주더라고요. 좋다, 한라봉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되게 급하게 회사에서 이제 제가 출장 가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배송 안 하면 설날에
당일날 도착을 된다. 못 한다고. 어. 그래서 오늘 빨리 선택해야 된다고. 한라봉 선택하려면 빨리 선택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제 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밤에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등록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한라봉 못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한라봉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라봉 참 좋네요. 맛있어요. 통조림은 뭐 받으셨어요? 한라봉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아, 사실 이 스팸이 그 되게 무거워요. 맞아요. 무겁죠. 이거 들고 집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 진짜 던져버릴 뻔했어요. 그래도 스팸 받는 게 어디야? 저한테 던지시래. 스햄은 오래 가잖아요. 그쵸? 과일은 썩습니다. 맞아. 자취방에 있으면 그대로 냉장고에다 냉동실로 올라가거든요. 맞아. 버리기 직전에. 맞아. 그래서 저는 햄 사가지고 한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식용유도 주더라고요. 같이. 식용유 맞아. 작년에 받은 식용유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먹거든요. 유통기한 1년일 텐데. 아 그래요? 식용유 그렇게 유통기한 짧아요? 식용유도 요새 유통기한이 좀 짧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요즘 식물성 기름 잃는다고. 아 그래요? 식용유는 다 식물성 기름 아닌가요? 동물성도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상한가요? 네. 아 예. 확인해보는 것으로. 네네. 아니 근데 한라봉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설 연휴에는 택배 물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청년유니도 지금 소식지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우편물가 껴있어서 접수조차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설 연휴만 되면 이렇게 홈쇼핑을 자주 보게 되니까 뭘 이렇게 자꾸 TV를 시키게 보니까. 되고 그리고 설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켜놓은 것들은 또 설에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있고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설 때 나는 일 안 해서 참 좋은데 뭔가 이렇게 설 전에 받았으면 하는 택배들이 안 오면 약간 또 소비자 이렇게 가 맞아요. 돼가지고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막 이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설 연휴에 쉬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맞아요. 저는 일부러 연휴 지나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연휴 중간쯤에 택배를 하나 시켜요.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나면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연휴 끝난 괴로움을 택배로 달랩니다. 좋은 방법이다. 네, 마음을 조금 더 여유 가지시라고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네. 이것도 네. 꿀팁이네요. 제가 어제 잘래님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 제보를 하자면 잘래님이 어제 이제 택배를 하나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잘래님의 그 내 사랑 분께 초콜릿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 그 초콜릿 만드는 걸 막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안 올 거다. 그쵸. 연휴가 껴있으니까. 네, 택배가 안 올 거다 이랬는데 또 용케도 다음 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용케 구하셔가지고 바로 자본주의가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너무 잔인한 게 오늘 아침 보니까 출고 완료됐더라고요. 오늘 내일 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4시쯤에 주문했는데 오후 엄청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홈쇼핑도 진짜 엄청 빨라요. 그 인터넷 쿠팡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당일 쿠팡맨. 총알 배송 뭐 이래가지고 엄청 빠른데 홈쇼핑도 제가 지난번에 홈쇼핑 막 보고 있을 때 설 연휴에 무조건 다 받게 해준다고 막. 아니, 여기는 원래 이렇게 상품명을 다 말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뭐 가린 적이 없어요. 네. 사람들 아, 막 이런 그래요? 얘기 하는데. 걸릴 게 없어요.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어쨌든 그 우리가 사실 그렇게 편하게 받는 게 뭐 우리야 사실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 누군가의 또 이렇게 힘든 노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내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나도 소비자로서 사실 저도 그런 걸 찾거든요. 이게 참 저도 애매했던 게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커피값이 10,000원이었어요. 청담동에 있는 아주 고급진 진짜 레스토랑이었는데 비싼 데네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10,000원, 아이스가 12,000원, 내 시급이 6,000원. 값이 2,000원.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짜리를 주는데 나는 6,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적정선에서 이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애매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00원 쓰니까 난 10,000원만큼 받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난 네가 6,000원밖에 안 준다. 뭘 해도 나는 1시간에 6,000원만 받는다. 참 항상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저를 보시죠?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쇼핑 보고 설 전에 무조건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라서 설 때는 배달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나 보다 못 받는 거구나 이러고 그냥 할 것 같은데 좀 부추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자꾸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기대가 커지고 주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아지고 맞아요. 설 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야 되는 맞아요.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두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가 되면서 되는데 왜 안 돼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제 동생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365일 쉬질 않아요 미용실은.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제 사람들 헤어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 동생은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설에도 안 쉬어요. 명절에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주긴 해요. 미용사는 또 인센티브여서 100% 자기가 손님 받은 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명절에 손님들이 와. 많이 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그때만 쉬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저희요, 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참 여기 그럼 어떻게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 또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버스 운전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계속 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연휴 때 일하는 타임이 걸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버스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떤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개인이 뭔가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연휴가 있으면 그 연휴 때는 다 상가도 다 문을 닫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먹을 데가 진짜 없어가지고 정말 문 연 곳을 막 1시간 넘어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다 닫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약간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휴에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랑 더 많이 지내는 시간들이 왜냐면 문 연대가 없으니까 네. 아니면 여자친구랑 네. 남자친구랑 이렇게 네. 친구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시간으로. 의무도 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이런 데는 쉬기도 하는데 편의점 이런 데는 진짜 안 쉬는 데가 워낙 많아서.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연휴 때 일을 한다고 해서 막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빨간 날인데 빨간 날은 사실 공무원 공휴일이니까. 분들만 공휴일이니까. 맞아요. 이게 참 근데 설 선물도 안 주면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께 이제 그래도 고향길에 뭐 하나라도 들고 가면은 좀 난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없이 가면은 되게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두 분은 설 연휴 때나 이렇게 연휴 기간에 일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찰레 먼저 얘기하시죠. 네, 저는 군 생활을 의경으로 했었는데요. 네, 의무경찰을 하면서 교통관리계에 있었어요. 교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지 못하고 8시간 넘게 일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로 위에서 고향 가는 사람들 보면서 같이 이제 마음은 가고 싶은데 저는 떡 한 번 못 먹고 경찰서도 설 되면 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직이신 분들만 빼고는 거의 다 쉬어요. 그러면 식당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저희끼리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설인데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명동에 있는 모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 졸업했는데 아직 취직을 못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설날에 일하겠다고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일 끝나고 사람 되게 많잖아요. 설 명절에 이제 다들 차례 지내고 다 나와가지고 명동이니까 특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거기 모여 있는 다 또래 친구들이랑 저녁에 몰래 이제 팀장님한테 확인 받고 거기 영화관에서 저희끼리 영화 틀어가지고 팝콘이랑 남은 거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거기서 막 영화 보고 밤새도록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약간 기억에 아직 남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영화관이 됐네요. 좋네요. 특별한 기억. 근데 잘래님 얘기 들었을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설에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안타깝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테라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 명분이 생겨서 집에 안 내려가도 맞아요. 되고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 우리끼리 또 재밌는 시간도 하게 되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설 때 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라면 끓이실 때 떡 넣어 드셨어요? 떡은커녕 파도 못 넣어서 떡라면이라도 먹었어요. 네, 떡라면이라도 떡국은 못 먹으면, 먹어도. 네, 느낌이라도 살렸을 텐데 그냥 저는 도로 위에서 보낸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가 텅 비지 않아요? 차가?
그 텅 비는 걸 저희가 담당했어요. 비우기까지 비우기까지 신호등을 계속 켜놓고 어. 교통사고 나면 달려가서 정리하고 저희가 계속 시다바리를 하니까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연휴 시작과 끝이 제일 바쁘거든요. 서울시 경찰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쉬는 날 못 쉬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쵸? 회사 중에서도 그 연차 휴가를 공휴일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연차 휴가 사실상 없게 만드는 이런 취업 규칙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 이를테면 공휴일 날 같이 쉬자는 법도 막 발의를 하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를 비교하면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그게 유동적이긴 하거든요. 일이 좀 많을 때는 좀 몰아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보상하는 시간으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휴가 끼면 앞뒤로 붙여서 좀 쉬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내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 2월에 좀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원래는 연휴가 목요일부터잖아요. 근데 저희 수요일이랑 그 다음에 일요일 끝나고 이제 올라오기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까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고 이래서 월요일까지 쉬는 걸로 해가지고 오. 붙여서 쓰기로 했어요. 좋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 취업 규칙 안에 있으면 진짜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같은 데서 일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사당에 그래서 네. 잘래님도 내일 쉬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7시 밤부터 반. 연휴가 시작이시구나. 네, 저는 연휴 시작인데 규칙으로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규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쵸. 그래서 유년에 함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조합원이 된 것도 있고 참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야근은 일상 다반사인데 쉰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인턴 생활 잠깐 했을 때만 하더라도 밤새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한 번도 전 그분들이 휴일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놔둔 거는 저도 그렇고 설 연휴에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내가 일하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설 연휴 때 아까 택배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설 연휴 동안 내가 필요한 물건을 택배를 받아야 되면 그 연휴에 택배가 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그 택배를 갖다 주시는 분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연휴에 가족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외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문 연 곳이 있어야 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노동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또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설 연휴에 진짜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가도 다 열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빠르게 설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누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잠깐 또 아르바이트를 그 마트에서 할 때는 설에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일을 할 때는 아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이랑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계속 웃음을 이제 이렇게 막 입에 경련 나도록 웃으면서 이 상품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아 그때는 진짜 일하기 너무 싫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때 거의 한 2배씩 이렇게 주긴 했었거든요. 그 마트에서는 워낙 일하려고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 정말 내가 이렇게 2배씩 돈을 받고 일을 꼭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휴일이 전체적으로 너무 짧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악착같이 설날 추석 되면은 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소에 많이 쉬면은 사실 맞아. 설 연휴 때 그렇게까지 막 친구 맞아, 몰아서 맞아. 만나고 택배 몰아서 시키고 그 가족들 만나서 막 회식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맞네요. 주 4일째 하는 게 주 4일. 네. 아니 제가 양보해서 3일은 너무 빡세니까 4일 일하고 3일 쉬면 딱 좋지 않을까. 맞네요.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연휴에라도 맞아요. 그동안 못 쉬고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선물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쉼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평소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역시 여전히
노동 시간이 되게 높은 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최소한 연차는 마음대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워낙 그런 것부터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야근부터 안 해도 9to6의 삶만 지켜도 오른쪽에서 눈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할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야근만 안 해도 참 사람이 쾌적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안 하는 편이거든요. 뻔뻔하게 나가는 편이라서. 근데 주변에 보면은 야근을 안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노동 환경이. 제가 한 번 인턴 했을 때는 제가 되게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날도 변함없이 일찍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한 두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찍 출근하셨네요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퇴근 안 했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서. 밤새서. 대박. 그런 삶만 없어져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있는 곳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네, 지금 있는 곳의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느 곳이나 다 야근이 많다라는 이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샘 얘기 들으니까 다른 얘기인데 제가 페이스북 하다가 며칠 전에 그걸 봤어요. 건강하던 사람도 골로 가는 방법. 1번이 밤샘. 2번이 1인 1식. 밤새면 이 입맛이 없으니까 맞아요. 밥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밤에 먹고 막. 맞아요. 그래서 골로 간다 이런 얘기를 본 게 기억이 나네요. 밤샘 얘기 들으니까. 뜨끔하시죠, 태랑? 아니요. 밤새진 않는데요. 1일 1식도 하시는 걸로. 야근할 때 분비되는 이 신체 대사의 어떤 성분들이 암 유발하는 거에 뭐 이렇게 두세 배 독성 이런 기사를 그래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차라리 담배를 피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도 피고 야근도 하고 그러면 바로 가겠는데. 보통 같이 하죠. 설 연휴 기간에 또 저희 청년유니온 투표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맞습니다. 2월 18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마침 또 저희가 후보자분들 얘기는 팟캐스트 통해서 많이 담아냈는데 사실 또 우리 선거를 받아보는 조합원분들 얘기는 아직 팟캐스트로 채 못 담은 것 같아서 그 얘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요번에 선거 이렇게 어떻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세요? 두 분 투표하실 수 있으시죠? 두 분 다? 네, 당연하죠.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아우 네, 훌륭하십니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잘래님은 네. 한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갓 시작해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딱 투표하실 수 있는 네. 조합원이시네요. 네. 태당님은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14년 12월 31일에서 15년 1월 1일 딱 넘어갈 때 했어요. 조합원 가입을. 그래서 오. 이제 4년 차가 됐죠. 쭉 김민수 시대를 경험하시고 아, 네,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약 같은 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진 못했고 딱 훑으면서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닥치겠구나.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훨씬 더 영한 세대가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게 그냥 드는 생각이었어요. 네, 저도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또 주변에서 많이들 관심 있게 보고 있길래 저도 곁눈질로 봤는데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응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래님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같이 산다고 하니까 가족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님도 예, 그렇습니다. 누님도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거기를 애매하게 표현했군요. 오해할 뻔했어요. 지금 닉네임도 굉장히 불안한데. 일부러 그랬는데 놀랐네요. 네. 우리 오기 이제 후보자도 나서신 분들의 슬로건이 당신의 일터에서 변화를 일으키다. 예. 두 분은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하세요? 변화? 저는 지금 일하는 데가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서울청년 주간을 할 때 그 슬로건을 변화를 감각하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게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약간 저한테는 좀 이제 변화 그만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18년이 저한테도 약간 변화 있는 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의 변화와 개인 이제 태랑의 변화가
올 한 해 좀 좋은 긍정적인 변화로 좀 발돋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새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기존에 있었던 쾌쾌묵은 것들은 좀 이렇게 탁탁 털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와도 새롭게 함께 좀 많은 것들을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터를 커밍아웃해도 되는 거군요. 저도 함께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적응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면 이제는 일터를 좀 더 분위기가 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그렇게 변화시켜 봐야겠다. 일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터가 분위기가 나쁜가요? 다들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아주 같이 노는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봐야겠다. 물론 일터에서 노냐고 하면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같이 제일 오래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만큼이라도 좀 즐거워야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좋네요. 같이 놀아야 일도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출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 더 잘 안 해도 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효율성. 놀자 그래요. 네. 저녁에 같이 회식을 좀 하자. 그래서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회식하지 말자고 그러고. 근데 회식을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3개월 동안 회식을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회식을 안 하냐면서 그래서 굳이 또 뭘 저녁에까지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식을 좀 자주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불광에 있는 맛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식 좀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라면집이 있거든요. 산 이야기라고 언제 한번 그쪽에 다 같이 일본식 라멘. 네. 아니요, 정말 그냥 라면. 등산소 먹는 라면. 아. 정말 그 주점인데 굉장히 맛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회식을 꾸려보겠습니다. 잘래님은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좀 일만 하는 거 말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좀 변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태랑님도 혹시 그렇게 뭐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일터에서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는 약간 좀 일을 과몰입하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먹을 근데- 얘기시구나. 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일을 몰입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혼자 좀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좀 잘 하지 못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도 일이지만 개인의 시간을 좀 잘 보내는 거, 개인의 뭐 맘과 몸을 좀 잘 다스리는 거? 약간 그런 게 올해 좀 저에게 변화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또 회식이 또 줄어야 되는 아이러니가 또 아 이거 너무 안 하신다잖아요. 좋아도운 삶을 응원합니다. 네. 네. 어쨌든 조합원은 이제 한 3개월, 한 3년 이렇게 다들 지내셨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들인데 그동안 유니온과 했던 어떤 경험들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꼭 경험 아니어도 지켜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 저는 재작년에 최저임금 캠페인 할 때 같이 이제 홍대 쪽에 같이 나가서 캠페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JTBC에 방영이 된 거예요. 한 컷으로. 근데 이제 제 얼굴이 그 앵커님의 옆에 이렇게 아주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캠페인에 내가 참여했고, 근데 그게 방송에도 이렇게 나만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저 얼굴이 저기 있구나 이런 게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 캠페인 할 때 저희가 진짜 추운 날 홍대 앞에서 기본법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서명을 안 해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꼬실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 핫초코를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핫초코랑 그다음 핫팩에다가 저희 디자이너가 계세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본법 캠페인 설명하는 로고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핫팩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목표 달성치보다 또 높게 그걸 서명을 받았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약간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기본법 함께 캠페인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날 유난히 춥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미래는 밝구나 네, 그런 생각했고요. 그래도 그 기본법 서명하는 것도 같이 하고 여기 김영민님께서 와서 기본법에 대해서 강연도 저희 짧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강연 같은 거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렇게 현장에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보셨구나. 계속 해야 되겠네요. 청년 유니온 앞으로도 그러게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추워도 더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그 여의도에 새벽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네. 지금 방송 업계 아, 드라마 현장 그 종사자분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내고 있거든요. 현재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들에 대해서 그 여의도 5번 출구였던가요? 3번 출구. 3번 출구 네. 나가 보니까 정말 그 흰 새벽에 예능 이런 건 2박 3일 이렇게 촬영하니까 맞아요. 이 짐을 많이 막 꾸려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진짜 트렁크 큰 거 하나씩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삶들이 또 녹여져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핫팩 나눠드리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거절하는 분이 없이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근데 보통 같으면 그 시간에 저는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자고 있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또 많은 감정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저도 그 청년 유니온 페이스북 통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방송계에서 잠깐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새벽에 6시에 그 여의도에서 거기서 버스를 타서 같이 이제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때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다 촬영하거나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설 연휴에 뭐 하냐 이러니까 우리 촬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집은 가 이러니까 집은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부모님한테 그냥 연락만 드리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약간 또 난 좀 그래도 다행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설 연휴 특집 예능 같은 거 있으면 그분들은 그걸 촬영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네요. 그러네. 정말 우리 주변에 노동 현장이 정말 너무 많네요. 진짜 네. 곳곳에서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출범하는 청년 유니온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할 일이 많겠어요. 네, 기대도 되면서 또 응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새롭게 출범하는 거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또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되거나 기대되거나 거? 바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후보자님들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만두시는 이라고 해야 되나? 끝나시는 이 분들은 이제 현장에 많이 있다기보다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님들은 2018년부터 좀 현장에 많은 활동들을 좀 같이 하면서 보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네, 그 방송 그때 작년에 많이 했을 때 그 TVN 관련해서 되게 곳곳에 막 다니셨잖아요. 그걸 보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활동들이 조금 더 청년 유니온에 많은 조합원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현장으로. 네. 저도 비슷한 심정인데요. 저도 갓 이제 조합원이 된 입장으로 노동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더 가까이에 가가지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좀 같이 손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그냥 조합원으로서 오래오래 지켜보겠습니다. 감시 감독. 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네.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이렇게 노동 말고 노조가 필요한 노가리에 오는 시간은 설 명절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고 더불어서 이제 다가오는 5기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인 5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두 분 그 처음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게 될 줄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요. 네, 주제는
한 30분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녹음이었어요. 청년 유니온 식구분들이 되게 잘 꾸려주셔가지고 물론 편집에서 더 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노력이 딱 필요할 것 같네요. 노조에서 하여튼 근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영광을 이틀 전에 알려주신 김민수 전 위원장님께 돌립니다. 벌써 전인가요? 전 저도 팟캐스트는 처음 해봤는데요. 예전에 중학교 때 방송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송출한다기보단 그 송출된 목소리를 이제 다양하게 편집하는 역할이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쉽고 재밌구나. 목소리 내는 거 정말 어렵구나. 반응하는 거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청년 유니온의 조합원으로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싶은 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팟캐스트도 용기 내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과 올해는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이전 뭐라 그러죠? 팟찌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DJ라 그러나요? 민수한테 꼭 다음번에 조금 더 체계화된 멘트와 대본을 달라. 대본으로 함께 다시 한번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걸 하면 좋겠다. 좋네요. 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노가리에 나오면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잘내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저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보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멋 모르고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보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당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식상한 거 안 하고 싶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생각나지 않아서 저한테 청년 유니온은 동료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이제 직장을 살짝 옮기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 직장에서 청년 유니온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용기도 내보기도 하고 목소리도 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 유니온이 내 옆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18년에는 좀 더 진한 동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동료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설 특집 긴급 방송 함께 해봤는데요. 또 대본 없이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셔서 다음에도 대본 없이 이렇게 모시면 어떡하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걸로. 오늘 포커페이스님은 어떠셨나요? 이런 급작 방송? 뭐 낯설지 않고요. 저는 이별 방송을 했는데 계속 게스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낯설지 않고요. 재밌었어요. 대본 없이 저희 조합원 분들이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스튜디오 또 있으니까 좋네요. 얼마 전에 조합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팟캐스트 듣고 또 가입을 했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가지고 그분이 또 제 목소리 듣는다면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나서 제가 DJ 썹니다 이러는 거 다 들었어요. 네, 이렇게 노동말기 노조가 필요한 우리 설특집 긴급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J 민수의 빠른 케어를 빌면서 또 2월 18일까지 몇 시죠? 오후 9시?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까지 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청년 유니온 5기 투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설 해피설